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가 GTX-A, C 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KTX 연장선 그리고 각종 기업의 유치 등등 다른 호재를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빼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를 빼고 남는 금액은 5,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수익 5,330만 원. 수익률 따지면 59%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입찰 가능한 그리고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을 세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수도권에 있는 물건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국리 520번지 블렌하임 아파트 102동 140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래로 내려오시면 압류재산 캠코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가 63제곱이고요. 건물이 8497제곱입니다. 평택 지역이다 보니 25평에 붙어있는 대지 평수가 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통입니다. 이쪽이 지금 아파트 물건지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아마 IC가 바로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평택 지역입니다. 지역까지 한 3km. 그러니까 차로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고 전철을 이용할 때는 한 3km 정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500m 안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이렇게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찰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죠. 아파트의 안전성 체크는 세입자가 먼저 들어왔는지 은행이 먼저 들어왔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은행이 먼저 건저당 설정하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은행이 건저당 설정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얘는 그냥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 공매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건저당이 먼저 설정됐고 세입자가 뒤에 들어왔다 또는 아예 세입자가 없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떠안을 것이 없으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임대차나 여기 위에 보니 없습니다. 세입자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고요. 그럼 이 물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근데 등기상 아래로 진행해 보시면 간혹 점유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들어왔다고요? 2021년 6월 30일에 들어왔대요. 근데 건저당 언제 들어왔다고요? 2018년 4월 25일 날 들어왔대요. 네, 건저당이 빠르죠. 그러면 이 물건 내가 낙찰받으면 이 떠안을 금액이 없다는 거죠. 예, 무조건 후순위니까. 지금 3억부터 시작했고요. 9월 18일, 9월 20일 회차에 2억 7천, 그 다음 회차에 2억 4천입니다. 지금 얘는 잘 나가는 물건은 3억 1천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진 않습니다. 해봐야 1대1 아니면 2대1, 3대1 정도로 끝나요. 이 물건이 안전하고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을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3회차 눈여겨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아까 8497 25평이었습니다. KB 시세표 보니 하위 평균 매매가가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이건 거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요. 전세가도 거의 2억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에 입찰하는 것 같고요. 다시 디스코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조금 더 완성이 되면 편의시설, 문화시설, 많은 생활 여건들이 꽤 괜찮아질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가 GTX-A, C 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KTX 연장선 그리고 각종 기업의 유치 등등 다른 호재를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는지 다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입찰해서 얼마에 매각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저 입찰가와 시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최저 입찰가는 2억 4천, 시세는 3억 1천에서 3억 3천, 잘 나가는 호실은 3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된대요. 전세는 2억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손품이에요. 그래도 2억 5천에 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현장 상황이 어떤지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 2008년도에 받았대요. 주차는 한 가구당 한 대씩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1층 보안문이나 샤시나 내부 청소 상태나 외부 관리 상태는 꽤 괜찮은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파트 흠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는 전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품팔로 나갔을 때 아파트 상태를 보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인근에 있는 중개사를 방문해서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럼 얘를 얼마에 입찰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까 돌아와서 다시 고민해야죠. 손품 팔아서 자료 정리하시고 발품 팔아서 확인하시고 머리품 팔아서 결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얼마에 입찰할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10월 10일, 11일 주간에 입찰 예정 금액은 2억 5천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랑 등기 비용이 문제인데 320만 원 정도가 취득세 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2년간 유지하는데 대출 이자는 1,200 정도. 그러면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억 6,5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억 6,520만 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죠, 그죠? 대출을 조회해 보니까 한 1억 7,500까지는 대출이 된대요. 자기 자본 9,020만 원. 2년 후에 매각을 할 때 3억 2천 정도에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중개 수수료, 필요 경비 150만 원. 그렇게 실제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빼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를 빼고 남는 금액은 5,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수익 5,330만 원. 수익률 따지면 59%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밋빛 전망으로 산출한 금액도 아니고요. 실제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물건의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니 최소 수익률은 59%가 나오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낙찰받아서 매달 월세를 받는 걸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금의 흐름을 다가구랑 상가랑 오피스텔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관리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현금의 흐름을 잡는 것보다 이런 아파트 물건을 두세 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2년 동안 5,3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세후 수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었다고요. 이런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세 채를 잡았다 라고 하면 한 달에 현금의 흐름 600만 원을 실현한 겁니다.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